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고독사한 남성과 그것을 조롱하는 이대남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대남 이러니까 요새 이대남 공구는 거 엄청 유행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냥 형님도 이대남 공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유튜버란 직업이 조금 자극적으로 뽑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땐 조금 너무하다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 충분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31살 청년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고독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독사라는 거는 무연고 자살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굳이 자살이 아니더라도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뭐 이제 지인이나 친척, 친구들이 안 찾아줘가지고 시체가 오랜 시간 방치가 되잖아. 이거를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31살 청년한테 일어났던 거야. 강남에 있는 6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고독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 죽은 고독사 이 친구의 뭐 이게 원인을 보면 좀 많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오피스텔 관리비를 3개월이나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집에는 각종 쓰레기랑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근데 나도 이게 어제 올라오면서 봤던 게 우리 오피스텔에도 관리비 밀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오피스텔 관리비 뭐 밀리면 이제 물이 단수가 되는가 봐. 6개월 밀리면 단수가 되는가 봐. 그래서 6개월 이제 밀린 호수까지 완벽하게 적진 않고 뭐 이제 1100 5호면 1100 XO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비가 6개월 취납된 데도 한 3군데가 있더라고. 우리 오피스텔 전체. 그리고 3개월 취납된 데는 한 6개 되고. 그래서 오피스텔 여기가 관리비가 내가 봐도 조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취납이 된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보니까 야 씨발 우리 오피스텔에도 고독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이 고독사한 청년의 그런 뭔가 이제 유품 같은 걸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력서도 한 150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는데,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남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내가 보기엔 조금 이제 좀 심하게 댓글들을 달더라고. 그래서 거기 달렸던 베스트 댓글만 추려내면 결국엔 그거야. 그냥 경쟁사회에 도태돼서 자연사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돈이 없고 허덕거리면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이제 관리비 미루고 이제 그냥 째면 그만이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러면서도 강남 오피스텔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가난의 프레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같이 백수가 왜 강남 오피스텔에 사냐라는 것들로 잠깐만 복돌아 왜 그래? 응?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오질나게 욕을 하는데, 근데 나는 이거 보고 좀 놀랬던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사실. 뭐 일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노가다 같은 걸 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방에는 일자리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지금 대전에서 택배 상하차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상하차 일을 나가면 깜짝 놀라는 게 실제로 여자들이 되게 많대. 성비가 생각보다 여자가 30% 이상이 한 30-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물론 택배 상하차 일이 난이도를 따지면 뭐 상차 하차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중에서는 뭐 재포장이 제일 쉽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요런 데는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거든. 진짜로 사람이 없어서 가면 바로 일을 시켜준단 말이야. 근데도 사람들이 안 해서 못하는 게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의지가 있으면 뭐 어떻게 막노동이라도 못했겠냐, 관리비를 미루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맞긴 맞는데, 얘기만 봤을 때는. 근데 사람이란 동물이 그렇잖아. 한번 무너지면 그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상태잖아. 그때는 뭔가 자기도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한편으로 느꼈던 게, 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도 분명히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지금은 뭐 어플리케이션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보다 엄청 많아졌거든. 엄청 늘어났단 말이야, 옛날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뭔가 인간관계를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더 말도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더 인간관계를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거기서 풍요롭게 인간 라인을 넓혀 나가는 인싸들이 있는 반면에 더 고립돼 가는 아싸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보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사 같은 게 이제 와서는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2021년에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이 새로 생겼고 새로 생겼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거든요.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있어서 이런 뭔가 외로움이나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고독사 방지법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다운받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핸드폰을 이제 안 만지잖아. 뭐 한 12시간 동안 안 만지면 그러면 그 확인 전화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안 만지고 그 전화 받는 할아버지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나도 헬스장 가면 느끼는 게 어르신들 보면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이제 비정하게 이제 눈 안 마주치고 이게 운동만 존나 하고 가고 막 그랬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뭔가 좀 필요라기보다는 좀 도와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를 뭐 국가에서 굳이 도와준다면 가장 확실한 거는 부국강병이지. 나라가 잘 살면 자본사회에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막 헬스장 하다가 헬스장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헬스장 관장님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본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게 부국강병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사람을 이어주는 커넥션 같은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는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허경영인데 그래서 허경영이 옛날에 결혼부 같은 거 신설해가지고 이게 남자 여자들 레크레이션처럼 모아서 같이 놀게 해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 실제로 난 그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나. 노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NGO 형식으로 봉사활동 같은 거 시키는 거 하면서 사람들 간의 그런 커넥션들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돈독한 듯 하지만 더 고립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줄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독사에 대해서 당신은 고독사할 확률이 있습니까? 이걸 테스트하는 질문 중에 그게 있더라고. 돈을 빌려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 안에 아까 말했던 게 다 들어가 있거든. 돈을 빌려줄 친구가 있다는 거는 일단 친한 인간적인 인프라 커넥션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돈을 빌려받았을 때 어떻게든 자본사회에서 숨통이라도 조금을 더 트이잖아. 그치? 그런 하나의 이제 보험 같은 역할, 이 두 가지 동시에 들어간 질문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큰 문제로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도 뭔가 그래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거든. 근데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제 그건 너의 의지 부족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 더 예전보다는 더 각박해졌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또 스윗한 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우리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단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여튼간에 뭐 내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지금 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일 수는 있겠는데 좀 확실히 좀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하드코어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